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 예의를 차려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맞지만 부모도 자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널 키웠으니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 자식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기대기만 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예의를 차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예의를 차려야 하는 이유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며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모든 것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널 이렇게 키웠는데 넌 나에게 뭘 해줄 거니? 라는 말은 자식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강요가 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예의를 차리고 존중할 때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거나 무조건 효도를 강요하면 반감이 생깁니다. 요즘 자식들은 예전 세대처럼 부모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이 있고 부모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자식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강요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부모니까 당연히 존중받아야 해라는 생각은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존중하는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제 자식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결국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뜻대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결혼을 할지 말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는 부모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깊이 개입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를 위해 이렇게 해라는 태도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자식도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강요가 아닌 존중과 이해가 있는 부모-자식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열린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고 믿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욱 애정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독립된 성인으로 대할 때 자식도 부모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식을 무조건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예의를 차립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건강한 존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부모가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부모-자식 관계는 강요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바쁠 때 무조건적인 방문이나 잦은 전화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니? 보다는 요즘 많이 바쁘지? 라고 먼저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를 더 찾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성숙한 어른으로 대할수록 자식도 부모를 성숙한 어른으로 대하게 됩니다. 부모가 잔소리를 줄이고 조언보다는 지지를 해주면 자식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존중하며 응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부모니까 당연히 존경받아야 해라는 생각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존경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억압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음으로 지나친 간섭이 자식과의 거리를 만드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널 키웠으니 넌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은 자식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부모가 이것을 빌미로 자식에게 의무를 강요하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내가 널 위해 다 해줬는데 넌 왜 이렇게 하니? 라는 말은 자식을 죄책감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돌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를 더욱 잘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과거의 희생을 앞세워 계속해서 기대만 하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내가 해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은 부모를 의무적으로 대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간섭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조언과 간섭은 오히려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직업 선택, 결혼, 육아 등에 대한 강한 개입은 자식이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 이게 맞아라는 말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궁금해라고 자식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자식은 부모와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식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고 응원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간섭이 자식에게 부담이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고 자주 방문하면 처음에는 자식도 부모의 관심을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식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한 경우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 자식의 개인 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관심이 과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껴 오히려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연락 안 하니? 얼마 만에 전화했니? 라는 말보다 잘 지내지? 라고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게 됩니다. 관계가 편안해야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의 가정을 인정하고 새로운 가족 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결혼한 자식은 자신의 가정을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모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부모가 이를 존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랬는데 너희는 왜 그러니? 라고 비교하는 말은 자식 부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가정을 인정해주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신경을 씁니다.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애정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 부부의 생활에 개입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의견을 강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많은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의 의견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말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다면 존중할게라는 태도가 더 좋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라는 말보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긍정적입니다. 부모의 조언이 필요할 때는 자식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항상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강요하면 자식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편하게 마음을 엽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보다 내가 결정한 걸 응원할게라는 말이 자식에게 더 힘이 됩니다. 이제 자식의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는 자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도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랬어라고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가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시댁이나 처가에서 자주 하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말은 배우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식의 배우자가 부모를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니? 라는 말보다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 부부의 가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고 더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부모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식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기대하면 자식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울 때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니? 라는 말은 자식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지, 나중에 되돌려받기 위한 투자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자식도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며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식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당연하게 요구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고 싶을 때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를 더 신뢰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더 원만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식도 부모와 더 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부모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발적으로 부모를 돕도록 하려면 부모가 먼저 경제적인 부분에서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자립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고 싶을 때는 자연스럽게 돕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과 자주 연락하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주 연락하거나 예고 없이 방문하면 자식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연락이 없니? 얼마 만에 보는 거냐? 라는 말보다는 잘 지내고 있지? 라고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 강요하면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식이 먼저 연락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문할 때는 미리 시간을 조율하고 자식의 일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불편함을 느끼면 오히려 부모와 거리를 두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게 됩니다. 가끔은 시간 날 때 연락 줘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더 편안하게 부모를 대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고 싶을 때 찾아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자식이 필요할 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강하게 붙잡으면 자식은 도망가려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면 자식은 부모를 더 찾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라고 다그치는 것보다는 시간 될 때 얼굴 한번 보자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면 자식도 부모를 부담 없이 찾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자주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게 만들려면 부모도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느낄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무로 느끼게 하면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로 살면 자식도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제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소통 방식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대화 방식이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보다는 내가 힘들었겠구나 라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솔직해집니다. 자식과 이야기할 때는 설교보다는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라라는 강요보다는 내 생각은 어째?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식이 부모와 이야기할 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와 더 자주 대화하려 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고 느끼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결국 부모도 자식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더 존경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으려면 먼저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즐길 때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항상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면 자식은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고 싶어집니다. 내가 늙어서 할 게 없어라는 말보다는 나는 오늘 이런 걸 해봤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더 안심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으려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의무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으려면 먼저 스스로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태도는 자식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스스로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매번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한다면 자식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사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고 싶어질 것입니다. 나는 늙어서 할 게 없어라는 말보다는 나는 오늘 이런 걸 해봤어라고 말하는 것이 자식에게 더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자식은 부모가 스스로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안심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삶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랑과 존중이 오고 가는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고 배려하면 자식도 부모를 자연스럽게 공경하게 됩니다. 강요가 아닌 배려와 존중이 있을 때 부모와 자식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부모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넌 왜 연락 안 하니? 라는 말보다는 시간 날 때 얼굴 한번 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강요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때 자식도 부모에게 더욱 애정을 가지고 다가오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담이 없는 관계일 때 부모와 자식은 더욱 편안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지켜봐주면 자식도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 자식에게도 예의를 차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식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은 자식과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자식이 필요할 때 부모를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면 자식도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면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편안한 부모가 될 때 자식은 부모를 더 자주 찾고 싶어집니다. 결국 부모도 자식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식과 더욱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